해요. 저의 그 찌르고 찔리고 피가 나고 그거 많은 도움이 되셨나? 아무도 도움이 안 됐나? 도움이 안 됐어? 자, 얘기해봐. 몇 번 할까? 210번. 야, 지금 170번 하는데 210번 얘기하시면 애들이 네? 198번. 자, 그 전에 있으신 분. 딱 미리미리 콕콕 집어서 오셔야 돼요. 꼭. 198번. 전에요. 없나요? 198번. 저거 무리수임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거. 우리가 이제 무리수임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것은 우리가 얘가 0이면 얘가 0이다라는 걸 참임을 증명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봤을 때 이게 간접 증명이 있고 직접 증명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대우법을 쓴다고 하면 A가 0이 아니고 이거는 A가 0이고 B가 0이라는 소리거든. A가 0이 아니거나 B가 0이 아니라면 이제 A 플러스 B 루트 2가 0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해도 되는데 이건 별로 좋지는 않아. 이건 뭐 너무 어렵잖아. 뭐 아니고 그걸 우리가 대우를 원래 해야 되는 얘기니까. 이거 말고 우리가 A 플러스 B 루트 2가 0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A 플러스 B 루트 2가 0이다. 근데 양변에 A를 빼보는 거야. 양변에 A를 빼. 그럼 B 플러스 B 루트 2는 마이너스 A 이렇게 될 수 있지. 그치? 그러면 A, B는 유리수니까 유리수 곱하기 무리수는 좌변은 무리수가 되는 거야. 좌변은. 유리수 곱하기 무리수니까. 그치? 좌변은 무리수. 우변은 유리수가 되지.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을 수는 없어. 이 모순이 생긴다고, 모순이. 그 말은 뭐냐? 이 B가 0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유리수 곱하기 무리수를 해서 얘가 B가 0이 아니라면 여기가 무리수밖에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B가 어떻게 써야 돼? B가 0이 아니라면 좌변이 무리수가 된다. B가 0이면 좌변은 0이 되지. 좌변은 0. 그죠? 그러니까 B가 0이 아니라면 유리수 곱하기 무리수는 무리수가 되니까 무리수와 유리수가 같다는 건 모순이 된다고, 모순. 그러니까 1번은 안 되는 거야. 2번 B가 0이면 좌변이 0이니까 우변도 유리수. 그 유리수가 바로 A니까 A가 0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죠? 그럼 B가 0이면 A가 0이라는 게 자동으로 나오잖아. 그래서 증명 끝. 이렇게 되는 거야. 참임을 증명하는 거지. 얘는 간접 증명이 아니라 직접 증명을 하는 거야. B가 0이 아닐 때와 B가 0일 때를 나누어서 하면 돼. 알겠지? 자, 또 다른 분. 쟤를 하나 더 해볼게. 다시 한 번 더 해볼게. 우리가 A, B가 유리수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나눠 놓고서 여기서 B를 나누는 거야. 루트 2는 마이너스 B분의 A라고까지 써도 되거든? 이렇게. 근데 이렇게 나눌 때에는 또 B가 0이 아닐 때와 B가 0일 때를 나눠서 해야 되잖아. 나누기 할 때. 그러니까 B가 0이 아니라면 좌변이 무리수, 우변이 유리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B가 0이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A가 0이 자동으로 나오고 이렇게 봐도 돼. 그래서 그냥 A만 넘겨놓고 볼 것이냐, B까지 나눠놓고 볼 것이냐, 뭐 이런 걸 따질 수 있을 것 같아. 이 문제 말하는 거야? 이거 한번 볼게. 자, A, B가 정수일 때 얘가 참임을 귀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하세요. 자, 귀류법은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에 모순이 생기는 것을 보이는 방법이었으니까 A, B가 적어도 하나는 짝수라고 했거든? 그러면 A, B가 적어도 하나 짝수라는 이야기는 A가 짝수, B가 홀수일 수도 있고 A가 홀수, B가 짝수일 수도 있고 A, B가 모두 짝수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거의 부정은 A, B 모두 뭐라는 거야? 홀수라는 거지. 홀수라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부정을 해서. A, B 모두 홀수라면 우리가 A, B가 모두 홀수라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두 근이 정수인 해를
알파 베타라 하고 두근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가 되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B가 되잖아. 그치? 근데 정수 더하기 정수가 마이너스는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마이너스도 짝수 홀수를 얘기할 수 있어. 얘기 또 해야 되나? 0은 짝수예요, 홀수예요? 윙크는 하지 말고. 0은 짝수예요, 홀수예요? 시간 없어. 0은 짝수예요, 홀수예요? 둘 다 아니에요? 이런 이 둘이 나한테 배운 애들은 중학교 때? 여기 다른 애들 하나도 없어. 이 중학교 때 나한테 배운 애 둘이야. 둘한테 질문했는데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 이건 당연히 짝수지. 이게 네이버 지식인에도 있어요. 0은 짝수인가요? 홀수인가? 이거 있어. 너희들 찾아봐. 그러면 거기에 초딩 애들이 우리 학원 선생님이 짝수 홀수도 아니라고 했어요. 이런 얘기하고 있다고 했어. 초등학교 때는 우리가 자연수 내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짝수냐 홀수냐를 구분하는 거야. 자연수 내에서 하는 거지. 초등학생들이 무슨 뭐 정수 이런 거 몰라. 아직 안 배웠지. 물론 선행하셨으면 배웠겠지만. 그치? 하지만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정수 범위 전체에서 하고 있단 말이야. 마이너스 2도 짝수예요. 마이너스 8도 짝수예요. 0도 짝수예요. 네? 짝수는 2K를 짝수라고 홀수는 2K 마이너스 1을 홀수라고 하는 거지. 물론 이거 플러스로 해도 되고 마이너스로 해도 상관은 없지만 여기에 K에 정수를 다 집어넣을 수 있다고. 이게 짝, 이게 홀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0이면 짝이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음수도 홀수일 수 있어요. 음수도 짝수일 수도 있고. 알겠죠, 여러분? 여러분도 다 아셔야 돼. 자, 어쨌든 우리가 두근의 합이 정수 더하기 정수가 홀수인데 정수 곱하기 정수가 홀수라는 얘기야. 이해돼요? 우리가 정수 곱하기 정수가 홀수라는 것은 둘 다 뭐라는 거야? 둘 다 홀수라는 거죠. 그러면 홀수 더하기 홀수가 홀수일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 모순이 되는 거라고. 우리가 여기 정수 더하기 정수인데 여기를 먼저 1번으로 했다고 치면 정수 더하기 정수 홀수면 알파와 베타는 홀수다라고 알 수 있단 말이에요. 1번 이 계산을 통해서. 그래 여기 이제 2번을 여기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여기 홀수 더하기 홀수라고 써도 되겠지. 여기 알파 베타가 홀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홀수 더하기 홀수를 했는데 홀수를 했는데 얘가 지금 홀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홀수라고. 그러니까 모순이 된 거지. 모순. 그죠? 그러니까 가정에 모순이 생겼으니 결론을 부정했는데 가정에 모순이 생겼으니까 이 원래 명제가 참이 된다라고 쓰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또 질문이요. 209번. 다른 것도 있으면 질문하셔야 돼요. 자, 어쩌다 보니 이제 오늘부터는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테니 알겠죠? 이제 우리 좀 이따 문제 풀으라고 할 때 선생님 저 질문 있어요. 이렇게 나한테 손을 들어. 그러면 너 오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갈 테니 가운데 자리 좀 비워주시고 제가 그 가운데 앉아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지 그렇게 할게요. 자, 209번 볼게요. 209번? 이거 8이잖아, 이거 8. 네, 선생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등호 성립 조건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 우리가 양수인 거 보면은 산술기하 쓸 수 있고요. 등호 성립 조건이 중요하다. 얘는 꼬라지가 어때요? 이 꼬라지가 굉장히 대칭 형태의 꼬라지예요. 이렇게 하면은 C분의 A가 나오고요. 얘는 C분의 B랑 A분의 C를 하면 얘는 2배 루트 A분의 B가 되고요. 얘는 A분의 C랑 B분의 A를 하면 얘는 2배 루트 B분의 C가 돼요. 얘네들을 싸그리 다 곱할 수가 있다고요. 이게 대칭형의 꼴이니까. 그럼 이 세 개 슉슉슉슉슉슉 곱한 것이 8배 루트 1 이렇게 나오니까 얘는 등호 성립 조건이 같아서 8이 그냥 바로 나온단 말이야. 알겠니?
누군가가 질문하셨는지 난 몰라. 이게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누가 틀린 답을 해도 누군지 모르겠고 누가 질문을 해도 이게 누가 질문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 마음대로 막 얘기해도 돼. 알겠지? 그래서 욕은 하지 말고 끝까지 찾아낼 거야. 자, 어쨌든 자, 그 다음요. 또 말씀해 주세요. 네, 여러분? 221번. 아까 너 몇 번 했었지? 210. 210번부터 해야 되겠네, 그럼. 자, 210번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너 거기다 써놨어? 근데 지난 시간에 했잖아, 이거. B 플러스 C를 한 덩어리로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줬었잖아. 잤구나. 안 잤다고? 근데 B 플러스 C를 하나로 보면 얘를 곱하라고 했어. 반드시. 그냥 따로따로 해서 곱하면 안 돼. 아까 방금 전에 풀어준 건 굉장히 특이한 경우라고요. 등호 성립 조건이 다 같았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곱할 수 있었지. 웬만한 모든 애들은 다 전개해서 풀어야 된다고. 얘를 전개하면 1 플러스 1 플러스 A분의 B 플러스 C랑 B 플러스 C분의 A라고. B 플러스 C를 한 덩어리로 보자는 거야. 그럼 서로 역수 관계의 합은 얼마라고 했지? 우리 역수의 합의 최소값은? 역수합, 너 진짜 쟤 갑자기 왜 이렇게 꿀먹은 벙어리가 되셔서 역수합의 최소값은 2라고 했잖아, 우리. 왜 말을 못 하세요? 다른 분들은 우리 지금 만난 지 얼마 안 됐잖아. 얘네들은 좀 오래됐다고. 그래서 얘네 둘이 2니까 얘는 4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겠지. 됐지? 역수는 무조건 2보다 크거나 같다. 2 루트 1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요. 220, 아까 얼마라고요? 221번. 나머지 여기 다 괜찮아요? 다들 괜찮아요? 너희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여기 보면 2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런 거 꼭 보셔야 돼. 알겠지? 범위 꼭 보셔야 돼. 그냥 범위는 안 보고 그냥 이거 보고 문제 푸는 애들 있어.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꼭 범위 찾아보셔야 돼요. 범위를. 이 범위가 나온 이유가 다 있어. 이걸 본다는 건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산술기 할 때 반드시 x 플러스 1을 만들어주는구나 아셔야 되고, 여기처럼 2보다 크다 나와 있으면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라는 거, 아 그럼 여기 산술기 하는데 x 마이너스 2가 반드시 써먹겠구나라는 거를 꼭 좀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얘를 치환해도 우리가 사실 이것도 치환을 니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4를 빼고 4를 더했는지 모르겠어. 4를 아예 묶어버리고 해도 돼. 4, 4, 4 있으니까. x 빼기 1, x 빼기 2분의 1이니까 여기다가 얘 1을 하나 더 빼고 1을 하나 더 하면 되잖아. 이렇게 마이너스 1을. 그치? 그럼 결국 x 빼기 2로 한다니까 이걸로. 이 힌트를 줘요 이게. 이거 보라고 범위를. 알겠니? 알아듣는 거지? 얘도 얘 구로 묶어도 얘가 x랑 x 플러스 1분의 1인데 이게 당연히 x 여기다 1 더하고 1 빼놓고 해야 되잖아. 산술기 해야 되잖아. 이게 지금 이 힌트를 준다고요. 뭘로 하라고 이렇게. 알겠지? 그러니까 봐야 돼. 범위를 보시고 하라고. 이렇게 써놓은 건 왜 그런 거야? 얘는 그냥 이게 양수라는 얘기 하려고 한 거지. 양수. 그래서 이거 가지고 여기 산술기 할 수 있는데 얘를 하지 말고 얘네들끼리 산술기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얘 어쩔 건데. 그치? 얘를 통분하셔서 x분의 x제곱 플러스 1과 x제곱 플러스 1분의 4x를 가지고 하셔야겠죠. 역수는 아니지만 역수는 아니지만 이런 꼴이잖아. 그죠? 이런 꼴이면 할 수 있잖아. 역수에다가 실수배 돼 있는 거는 할 수 있잖아. 그런 느낌을 바로바로 캐치하셔야 돼. 알겠죠? 됐어요. 그럼 다시 221번 221번 얘기했는데 지금 내가 딴 얘기하고 있었지. 그러고 보니 여러분들이 필요 충분 조건 관련된 건 안 물어보네. 자, 221번. 이것도 보자마자 답을 쓸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약간은 꿀팁이지, 꿀팁. 꿀팁이니까 쓸 수 있는 거야. 원래는 그렇게 쓰면 못 쓰는 게 맞는데
우리는 꿀팁을 알고 있으니까 쓸 수 있다고.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일단 정석의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정석적인 방법으로. 자, 3x 플러스 5y가 10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사실 어찌 보면요, 여기가 합이 나와 있고, 곱을 물어볼 때 산술기하를 쓰는 거 아니야? 그치? 합과 곱에 대한 관계가 산술기하야. 근데 여기는 합과 합에 대한 얘기가 써 있다고. 뭐야,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얘를 일단은 우리가 뭘 해보면, 산술기하를 일단은 해보면, 3x 플러스 5y가 여기 양수 있으니까 산술기하는 쓰긴 쓰겠구나 라는 생각하시고 2루트 3x와 5y 곱하니까 15xy라고 쓸 수가 있어. 맞죠?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냥 멈추시고 얘를 구하라고 했는데 얘를 제곱해 보는 거야. 그러면 3x 플러스 5y에다가 플러스 2배 루트 15xy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얘를 제곱했더니 그죠? 제곱하면 나와요. 근데 이 값이 얼마? 10이요. 얘는 뭐요? 얘는 1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10이고 얘는 10보다 작거나 같아. 결국 얘가 20보다 작거나 같다고. 됐어? 얘는 10이고 얘는 1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2루트 15y가 xy가 1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래서 얘가 20보다 작거나 같아요. 제곱한 게 20보다 작거나 같으니 루트 3x 플러스 루트 5y는 뭐보다? 2루트 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음수는요, 안 되죠. 당연히 얘는 양수만 돼야지. 이렇게 푸는 게 정석적인 방법이야. 근데 우리는 뭘 알 수 있다? 우리는 항상 중요한 게 뭐다? 부등식에서 중요한 건 뭐다? 경계다. 기억나지? 12시까지 들어오면 12시가 중요하다고.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3이 중요한 거지. 4, 5, 6은 관심이 없어. 그치? 그러니 우리가 이게 이렇게 될 때가 언제라고요? 언제 이렇게 된다고? 언제 이렇게 된다고? 3x랑 5y랑 같을 때지. 근데 3x랑 5y랑 더해서 10이라며. 그럼 얘가 5, 얘가 5일 때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가 5, 얘가 5라고. 그래서 2루트 5란 말이야. 알겠어? 추가라고 해도 2루트 5잖아. 꿀팁이라는 거지. 그냥 바로 오면 알 수 있어. 너희들도 바로. 합이 얼마다? 이거 물어봤니? 그럼 5 오겠네? 그래서 5, 루트 5, 루트 5, 2루트 5. 애들 이렇게 막 풀고 있겠지. 근데 모르겠어. 학교 서술형에서 선생님 이게 등호 성립 조건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5일 때라서 2루트 5인데요. 쓰면은 서술형에서 딱 갑질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을 하는지? 되게 강력해. 등호 성립 조건이. 그걸 알아들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요. 2, 2, 4. 여러분 죄송한데요. 이 문제, 니네 어떻게 풀었니? 이 문제. 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 문제 말이야. 이거 별표 좀 치셔야 되거든요. 별표. 219번. 맞췄어도 별표 쳐야 되는 문제야. 알겠지? 219번. 맞추셨어도 별표 치세요. 이거 어떻게 풀었어? 맞춘 사람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줄래? 우리 이제 이 정도 되면 일주일 만났으면 우리 좀 친해지지 않았어? 219번 어떻게 푸셨어요? 정우 어떻게 풀었어? 못 풀었어? 근데 왜 질문 안 했어? 이 자식이 우리 이런 사이야? 질문이랑 해야지. 규린 어떻게 풀었어? 이놈들 막 나 진짜 이러면 진짜 나 완전 뒤통수 맞는 거야. 막 다 알아서 넘어가는 것처럼 해놓고 막 물어보면 못 풀었는데요? 못 풀었는데요? 어떻게 풀었어? 와, 어떻게 풀었어? 엄마, 나 진짜 미치겠네, 얘네들. 어떻게 풀었어? 네? 어떻게 풀었어? 아니, 맞췄구만. 어떻게 풀었어? 얘기 좀 해줘봐. 산술기를 2번 해서 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렇게. 어떻게 풀었니? 너 얘 거 봤어? 어떻게 알았어? 얘 똑같이 풀었는지. 물론 산술기하긴 산술기하이긴 하지. 어떻게 풀었니? 네. 어떻게 풀다가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면 이거 운 좋게 맞으셨나? 여러분, 이제 내가 많은 학생들을 보면 이제 이걸 이렇게 풀어요. 근데 이렇게 풀지 말라고 지금 내가 별표 치라고 한 거야. A 플러스 B가 4니까 우리가 A, B를 구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쵸? A 플러스 B가 4니까 A, B를 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얘가 4니까. 사실 이것까지도 사실 의미가 없는 얘기는 한데,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해놓고 2를 약분하고, 그럼 얘가 2가 되는구나 제곱해서 A, B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제곱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 얘를 다시 한번 산술기화 해보는 거야. A 플러스 1 더하기 B분의 1을 우리가 2배 루트 A, B분의 1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얘가 루트 A, B분의 2잖아. 얘 범위를 찾으면 되겠네. 그래서 야, 이거면 사실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다. 여기서 봐도 되잖아. 지금 루트 AB가 2보다 작거나 같다 나왔으니 얘를 역수하면 2분의 1이 부동항 바뀌고 루트 AB분의 1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풀었어? 이렇게 푼 거야? 이렇게도 안 풀었다고요? 그래서 2배 하면 우리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잖아. 그지? 이게 보통 이제 이렇게 풀거든요. 산술계열 2번 해서. 근데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 약간의 꿀팁을 보시면 얘네들이 이렇게 성립할 조건 같으니까 얘가 2다 2다 그래서 여기다 또 2다 2 해서 2분의 1 2분의 1 더하면 1이다 바로 나올 수도 있겠지. 그치? 이해돼요? 근데 이건 상당히 위험해. 왜냐면 이게 A, B 개수가 하나도 없고 얘도 개수가 없으니까 이게 가능했던 거야. 등호 성립 조건이 같으니까 A랑 B랑 같을 때. 그치? 이거 이렇게 풀지 마세요. 이렇게 풀지 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게 잘 기억해놔. A 더하기 B, A 더하기 3B 상관없어. 여기 뭔가의 덧셈으로 나와 있고 그거의 역수들의 합 이런 게 나와 있을 때는 반드시 곱해라. 이걸 써놔 빨리. 반드시 곱해라. 두식을 곱하는 거야. 두식을 곱하셔서 풀어야 돼. 혹 얘가 이렇게 나와 있다 할지라도 알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역수가 아니라 역수의 어떤 실수배가 돼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곱해라. 얘가 3이다. 얘를 구하시오. 이런 거 나올 때가 있단 말이지. 언제든 곱하셔야 돼 이걸. 두 개 따로 이거일 때 이거 알려주고 이거 구하세요 할 때도 곱해야 된다고. 두식을 곱해야 된다고. 알겠어요? 우리가 A, B의 곱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개씩을 곱하는 게 핵심이야. 그렇게 풀어야만 해. 이거 곱하면 1이고요. 이거 곱하면 1이고요. 얘는 A분의 B랑 B분의 A 나오잖아. 그죠? 그럼 아까 이거 뭐라고 그랬어? 역수들의 합은 2라고 했지, 최소값이. 2, 그지? 얘가 그래서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런데 답이 4라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얘가 얼마라고 했어요? 4라고 했지? 4, 4 약분돼서 얘는 지금 1이라고 나온다고. 1보다 크거나 같구나. 알겠어요? 어떻게 푸는지 알겠지?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아까처럼 이상하게 풀지 말고.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야. 이런 문제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 얘가 얼마일 때, 내가 암산이 안 돼서요. 어쩌죠? 암산이 안 돼. 어쨌든 얘가 얼마일 때, 이걸 구하시오. 그러면 따로따로 산술기 하는 게 아니라 곱해가지고 이 값이 어떤 일정한 값으로 딱 나온다고. 이게 값으로 나온다니까? 나를 믿어. 이게 나온다고. 그럼 얘랑 약분해가지고 얘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알겠니? 알겠지? 잘 따라왔지? 되게 중요해.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야. 얘도 이제 이렇게 보면 4 더하기 9에다가 A분의 6B랑 B분의 6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얘네들은 이게 13이니까 13 더하기 2배 루트 13 더하기 2배 루트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곱하면 뭐 나와? 36 나오잖아. 그래서 A분의 B랑 B분의 A 없어지니까. 그럼 얘가 이제 6, 2, 12, 25 이렇게 나온다고. 25. 얘네들이 곱한 게 2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알겠어요? 딱 고정돼서 나오잖아. 그럼 얘가 만약에 3이었다고 쳐. 얘가 3. 2A 플러스 3B가 3일 때 A분의 2 더하기 B분의 3의 최소값 구하시오. 그럼 3분의 25가 답이겠지. 알겠어요? 얘가 5였다면 얘도 5가 되겠지.
그런 것처럼 얘를 가르쳐주고 이거 역수들, 이게 역수뿐만 아니라 역수의 어떤 실수배가 되어 있는 건 상관없어요. 4, 9, 뭐 별거 다른 것도 상관없어. 그렇게 나올 때는 곱해야 된다. 얘를 곱해서 풀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제 원래 너희들이 질문이 21번이었죠? 21번 하자. 해볼게. 21번. 아, 아까 했지? 야, 그 다음 또 뭐라고 했니? 우리 232번이라고 했나? 24요? 혼자서 뭐라고 하고 있는 거니? 아무튼 이 문제 방금 되게 중요했어. 되게 중요했어. 설치하는 펜스의 길이를 구하시오. A부터 B까지 이러는 펜스의 길이를 구하래. 해봅시다. 자, 넓이가 2700엔 텃밭을 만들기 위하여 A, B, C, D 모양 펜스를 오른쪽 그림까지 설치하려고 하는데 텃밭과 이편 A지에서 B 지점까지 펜스의 설치 비용 절반씩 나눠 지불하기로 한다. 설치 비용 최소로 할 때 A에서 B까지 설치한 펜스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라는 거죠. 여기를 그럼 A라고 하고요. 여기 B라고 합시다. 그럼 넓이 AB는 얼마가 나와요? AB는 2700이죠. 그리고 설치 비용 이게 1만큼 이게 미터인지 뭔지도 모르겠어요. 센티미터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킬로미터인지 1만큼 나올 때 설치 비용이 K라고 하면 우리 지금 전체 설치 비용은 여기는 2분의 1 AK가 될 것이고 나머지는 다 그냥 AK랑 BK랑 BK, EBK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지금 이해돼요? 아니, 우리가 이 길이만큼, 그 길이만큼 설치를 할 텐데 이 설치 비용은 길이에 비례한대, 길이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가 A, 미터라고 할게요. 제곱미터. A 미터면 이 비용이 A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 A 곱하기 얼마 나오겠지. 그쵸? 그래서 AK라고 한 거야, AK. 근데 여기에 이 옆면에 밭이 또 있대. 그래서 얘가 여기 펜스는 여기는 자기 것만이니까 여기는 다 자기가 치는 거고 옆면에 있는 텃밭은 이 양반이랑 이 양반이 우리 여기는 같이 하는 거니까 절반만 합시다. 반반씩 합시다. 이렇게 한 거야. 이해가 됐어? 잘 따라왔지? 그러니까 여기는 AK가 아니라 2분의 1 AK고 여기는 그냥 AK고 여기 BK는 자기가 내야지.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최종적으로는요 2분의 3A 더하기 2BK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됐어? 그치? 그럴 때 설치 비용을 최소로 하려면 이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죠. 2배 루트 얘만 생각하면 뭐가 나와? 3AB K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얘만 지금 하면 산술기하를 하면 됐어요? 근데 AB는 나와 있잖아. 얼마라고? 2700이라고 나와 있으니 3을 곱하면 8100이 될 것이고 그러면 여기는 루트가 벗겨지면 90이 나오고 그럼 180K가 나오겠죠. 이해돼요? 이게 최소값이라고. 이 펜스를 하는. 하지만 지금 그때가 아니라 설치하는 펜스의 길이를 물어봤으니 결과적으로는 얘랑 같을 때라는 거지. 그쵸? 얘랑 같을 때. 얘네 둘이 2분의 3A랑 2B가 얼마로 같으면 돼요? 90으로 같으면 돼요? 이게 180이라며. 정신 차려요. 벌써부터 졸리면 안 돼. 여러분 왜 그러세요? 이게 지금 180 이렇게 되니까. 그치? 그럼 얘가 90이면 A는 얼마예요? 60. A, B까지 거리가 60 이렇게 나온다고요. B는 45. 됐어요? 됐지? 우리 지금 구하는 게 A잖아. A. 펜스의 길이. A부터 B까지 펜스의 길이를 구하시오. 구하면 되지. 됐죠? 그러니까 등호 성립 조건이 중요하다. 등호 성립 조건을 잘 따라와야 된다. 라는 말씀. 자, 또요. 36이요? 25요?
25. 자,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우리가 딱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얘는요, 만나는 점을 B랑 C라 할 때 OBC의 넓이의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자, 이걸 보고 눈치를 채셔야 되는데 우리 이걸 보면 뭐예요? 얘가 X절편이 A이고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요, 지금 이 넓이의 최소값은 2분의 1 AB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치? 그리고 여기 위에 2,3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2랑 3을 집어넣으면 A분의 2 더하기 B분의 3이 1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됐어? 2,3이 여기 있으니까. 그치? 근데 우리가 지금 곱을 물어봤네? 합을 안 해? 뭐 역수이긴 하지만 합을 알아요? 그러면 곱을 알 수가 있겠지. 할 수 있겠지. 됐어? 안 되면 내가 또 얘기할게. 얘가 얼마? 2분의 1. 얘가 2분의 1일 때. 얘가 2분의 1, 얘가 2분의 1일 때. 쟤를 그냥 산술기 하셔도 되고, 이렇게. 그냥 문제집에는 이렇게 해서 얘가 2배 루트 AB분의 6 이렇게 해서 AB를 구할 수 있게 나온다고요. 얘를 양변을 제곱하면 4 곱하기 AB분의 6이 1이다. 아이고, 이렇게 1이다. AB를 곱하세요. AB는 4, 6에 24, 2분의 1 AB는 12 이렇게 나온다고. 됐지? 12.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등호 성립 조건을 사용하시면요. 얘가 2분의 1이다. A는 4다. 얘가 2분의 1이다. B는 6이다.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다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제가 2분의 1, 제가 2분의 1. 둘이 더해서 1인데 둘이 같으려면. 그러니 얘를 그냥 대입하면 4, 6에 24 나누기 12 바로 나오지.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이 중요해요. 자, 됐죠? 자, 아까 200 몇 번이라고 했죠? 36번이요? 왜 이렇게 졸려하지? 안 되는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재미가 없나요? 너희들한테는 내가 얘기 안 해줬지? 너희들 그 인간 강사 중에 한석원이라고 알아? 한석원? 한석원 선생님이 있어. 내가 어렸을 때도 그 선생님이 인간 강사였나? 모르겠네. 아무튼 되게 오래되신 분이지.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인강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인강을 수많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잖아.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강으로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현강에 300명, 400명이 앉을 수 있는 강의실에서 앞에서 수업을 하셔. 그걸 이제 녹화를 해서 이제 그걸 이제 인강으로 파는 거지. 근데 그걸 현강으로 듣고 싶어서 오는 거야. 그걸 듣기 위해서 예약을 하는데 막 새벽부터, 아침 일찍부터 또는 전날부터 막 줄 서서 기다려가지고 대기해가지고 그렇게 현강 등록을 하는 거거든. 수강 등록을. 그런데 그 인강을 찍는데 그게 이제 다 나와 있는 거야. 인터넷에도 있을 수도 있어. 어떤 학생이 맨 앞에는 아니고 앞에서 한 두 번째 줄인가 세 번째 줄 이 정도 있었을 거야. 남자 이렇게 좋은 거야. 좋을 수도 있잖아. 사람도 많고 막 사람 많으면 공기가 막 탁해지고 이산화탄소 엄청 나오면 원래 졸리고 그래. 좋은 거야. 그랬더니 일어나세요 그러는 거야. 일어나세요. 책 덮으세요. 나가세요 그러는 거야. 환불 다 해준다고. 나가라고. 다시 오지 말라고. 죄송하다고. 한번 안 졸겠다고. 그런 게 없어. 나가라고. 못 듣게 해. 나도 어느 정도 인강 레벨이 되면 그렇게 하면 좋은데 한 명만 졸아도 나가 다시 오지 마. 그렇게 할 수가 없네. 제발 일어나 주세요. 잠 깼지 다들? 잠 깼을 거야. 몇 번이라고요? 또 물어봐야 돼. 26번이요? 네네. 36번. 해봅시다. 자, 5원어3가 6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이래요. 6. 넓이의 합이 최소일 때 세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네. 자,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
우리가 여기 반지름을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할까? 그럼 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6이라고 돼 있네요. 됐어? 자, 그런데 넓이의 합은요. 파이 R 제곱, 파이 R 제곱, 파이 R 제곱. 자, 이 합을 구하시오라는 소리야. 그럼 파이는 나중에 구한다고 하면 결국 A제곱, B제곱, C제곱을 구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 그치? 그러니까 합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제곱을 가르쳐줬으니 얘는 코시 말고 그 슈바르츠 그놈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개수를 보시고 1제곱, 2제곱, 1제곱에다가 A제곱, B제곱, C제곱 한 것이 1A, 2B, 1C의 제곱이다 이렇게 쓰는 거지. 이거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 가르쳐 줬네요. 6의 제곱 36. 여기는 얼마예요? 1, 4, 1, 6. 그러니까 얘도 얼마? 6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6파이 하시면 되죠. 됐나요? 됐죠? 자, 그 다음요. 아, 그래요? 최소일 때 반지름의 길이 합을 구하라고요? 날카로운 학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등호 성립 조건을 또 따져야 된다고 했지. 우리 생각해봐. 우리가 A제곱, X제곱, B제곱, X제곱, Y제곱, A제곱, B제곱, X제곱, Y제곱이 AX 플러스 BY일 때 이때 등호 성립 조건은요. A분의 X랑 B분의 Y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했었어. 이게 같을 때 성립했었단 말이야. 얘네들을 막 빼면은 이게 뭐 bx 빼기 ay의 전체 제곱은 0,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등호가 성립할 때는 ax랑 by가 같을 때였어. 그러니 얘네들은 어떻게 될 때겠어? 우리가 응? 얘네들도 어떻게 되겠어? 이제 얘네들 이 값이 6이라는 걸 알았는데요. 근데 이것도 등호 성립은 이게 1분의 A랑 2분의 B랑 1분의 C가 같을 때라고. 그럼 결국 A, B, C가 얼마일 때야? 1, 2, 2일 때겠지. 이해돼요? 반지름의 길이 합. 1, 2, 1 더하면 4가 되겠죠. 이렇게. 알아들어요? 등호 성립 조건을 생각해서 1분의 A, 2분의 B, 1분의 C가 같을 때 성립한다. 여기 A분의 X, B분의 Y가 같을 때 성립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됐죠? 자, 그 다음요. 우리 여기까지가 숙제였니? 아, 그랬구나. 드디어 우리가 이제 함수를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 수업은 언제까지예요? 5시 반까지인가? 그래. 벌써 우리 절반이 지난 거냐? 그치, 절반이 지난 거지. 질문을 많이 받았네. 내가 헛소리를 많이 했나? 아니야. 오늘 내가 자리를 어떻게 앉아야 되나 고민하느라고 시간이 좀 간 것 같아. 자, 우리 오늘 함수 얘기해 봅시다. 함수요. 여러분, 함수는요. 어떤 선생님들은 함자가 상자 함자라서 어떤 상자에 마치 자판기처럼 자판기 메뉴가 쭈르륵 있잖아. 뭐 먹고 싶은 거. 돈 집어넣고 똑 누르면 밑에서 딱 나오잖아. 우리가 누르는 건 실제 그걸 누른 게 아니라 그게 쓰여진 뭔가를 눌렀는데 그거에 따른 결과물이 나온 거지. 그렇게 하나하나가 대응되는 걸 함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셔. 함수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려면 원래는 집합을 먼저 배웠어야 해.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중학교 때는 집합을 안 배웠잖아. 그치? 예전에는 중학교 1학년 때도 집합을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집합을 안 배워서 그때는 집합을 얘기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이제 함수라고 할 때는 x에서 y로의 함수를 얘기할 때가 많아요. 지금 기본적으로 y로의 함수를 얘기하는데 이럴 때 x 마을이 있어요. 이 x 집합이 있는 거죠. 이 y 집합이 있어요. y 집합이. 이 x 집합과 y 집합을 연결해 주는 게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 연결을 해준다는 건 대응을 시킨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x값의 원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 벤 다이어그램 그린 거예요. 우리 집합에서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거 알지?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은 거예요. x 집합에 있는 원소들이 있어. 이 원소들이 y 집합에 있는 원소들과 하나씩 연결이 되는 거, 대응이 되는 것을 함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그걸 함수라고 해. 그래서 X집합에 있는 이 남자들이 있다고 해요. Y집합에 여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X집합, 아니, 여자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 비율이 안 맞는데. 어쨌든. 그래서 남자들만 살고 있고 여자들만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딱 보고 너무 안쓰러운 거지. 서로 너무 외로워해. 그래가지고 내가 보고, 야, 내가 소개시켜줄게. 소개팅 해주는 거야. 소개팅 주선자. 그래서 자, 너희들, 자, 마음에 드는 빨리 봐봐. 와. 선택해. 그래서 사랑의 짝대기 하나, 둘, 셋 딱 해가지고 찍는 게 우리가 함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근데 여기에 너무나 능력자들이 많으셔가지고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으시고 배경도 탄탄하시고 성격도 좋으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야. 얘네들이 막 입에 걸렸어. 막,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막 모르겠어. 몰라가지고 나 두 명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나중에 너희들이 이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소개팅 같은 거, 막 미팅 같은 거 이런 건 요즘은 없잖아. 옛날에 있었어, 그런 게. 그래서 막 자기 소지품 내놓고 막 그거 가져가면 막 이렇게 서로 막 쫙 맺어주고 막 그런 게 있었다고. 나도 그러지 않았어요. 나도 영화로 보고, 나도 TV로 보고 아는 거야. 날 그렇게 나이 든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어쨌든 나도 TV 보고 안 거야. 어쨌든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막 그렇게 나가가지고 두 명을 선택할 수는 없잖아. 그죠? 양다리는 안 된다고요. 함수에서도 양다리는 안 돼. 그리고 가봤더니 죄다 여기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뛰어난 애들이 아니라 막 지금 완전 이상한 애들만 와 있는 거야. 그럼 너희들이 어떻게 해? 선택하고 싶어도 선택할 애가 없어. 나는 도저히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럼 주선자가 내가 뭐가 돼? 그치? 그러니까 누구라도 한 명 선택하고 이름도 좀 물어보고 신상 파악 좀 한 다음에 좀 이따 안녕 빠이빠이 하고 다음에 연락을 안 하더라도 나갔으면 뭐라고 얘기는 좀 해야지.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내가 양다리와 오쉣이라고 하거든요. 함수에서 양다리와 오쉣은 안 된다고요. 오쉣하고 아무도 선택하지 않거나 양다리로 두 명, 세 명 선택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어쨌든 자, X집합에 A, B, C 이렇게 있고요. Y집합에 1, 2, 3, 4 뭐 이렇게 있어요. 4, 5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누군가를 선택하는 거야. 대응을 하는 거야.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연결하는 건 여기 자기들의 의지대로 하는 거야. X, A, B, C는 의지대로 해요. Y들은 자기 의지는 없어. 선택을 받는 것 뿐이야. 알겠죠? 선택을 받아요. 그냥 A가 3을 선택하고 B가 5를 선택하고 C가 1을 선택했대. 뭐 그럴 수 있잖아. 뭐 다 집신도 짝이 있으니 다 알아서 짝을 맺었어. 그럼 이렇게 선택을 할 때 이 X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X집합을 정의역이라고 하고요. 이 Y집합을 공역이라고 해요. 공역. 집합을 X집합을 정의역이라고 하고 Y집합을 공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A가 선택하고 B가 선택하고 C가 선택한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함수값이라고 불러요. 함수값. 얘네들을 1과 3과 5를 함수값이라고 불러. 근데 우리가 함수는 y는 fx꼴로 쓰거든요. 이게 이제 x에서 y로의 함수이기 때문에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었을 때 y값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게 함수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x에 무엇을 집어넣었을 때 우리가 여기다 a를 집어넣었을 때 fa가 얼마냐? 그러면 우리가 이걸 3이라고 하고요. fb가 얼마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5라고 하고요. fc가 얼마냐? 그럼 얘를 1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3과 5와 1을 함수값이라고 하고 이 함수값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을 이렇게 1, 3, 5 함수값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치역이라고 해요. 치역. 그래서 정역, 공역, 치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역은 우리가 여기에 1, 2, 3, 4, 5를 다 쓰는 거죠. 3, 4, 5 이렇게 다 들어가고 여기 정역은 여기 A, B, C가 다 들어가겠죠. 강조하는 건 뭐야? 집합이라는 거야. 얘네들도 다 집합이야. 집합에서 집합 사이의 관계가 함수라고. 알겠죠? 집합에서 집합 사이의 관계가 함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가 3만 선택하지 않고 2, 3 선택하면 안 된다고. 이러면 함수가 아니라고요. 알겠죠? 둘을 선택할 수는 없어. 그리고 C가 아무도 선택하지 않고 나는 내 마음에 드는 아무도 없어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지 않고 있으면 이것도 F는 함수가 아니다라고 얘기한다고. 함수가 아니에요. 반드시 누군가는 선택해야 돼. 그리고 딱 한 명만 선택해야 돼. 됐죠? 이렇게 하는 게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제 우리가 함수가 서로 같을 때를 얘기해. 서로 같다. 서로상 같을 등
함수의 상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f랑 g가 같다라고 놓을 때가 있어. 이 f랑 g가 같다라고 놓을 때는 언제냐면 x에 있는 모든 정의역이 이 연결을 할 거 아니야. 함수값이. 그러니까 x에 있는 모든 집합이 y로 가는 함수의 연결이 똑같을 때는 이제 우리가 함수의 상등이라고 해. 이 두 함수가 같다. f랑 g가 같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이 함수의 상등은 누가 결정하느냐? 정의역을 우리가 제한해서 결정해. 그러니까 정의역의 범위를 우리가 만들어 버린다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fx가 x라는 놈이었고 gx가 x제곱, x세제곱이라고 할까? x세제곱이었어.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봤을 때는 x랑 x세제곱은 당연히 다르잖아. 그쵸? 함수가 얘네들이 같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의역 x를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야. 0과 1 이게 3개입니다. 라고 하면 f에다가 얘를 보냈을 때 f-1은 얼마가 나오고 -1은 -1이 나오고요. f0도 0이 나오고요. f1도 1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 g-1도 뭐가 나오냐면 -1이 나오고 g0도 0이 나오고 g1도 1이 나왔어. 그러면 이럴 때에는 정의역이 이거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는 f랑 g는 같은 함수다라고 한다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뭘로 만들 수 있는 거야? 함수식은 다르더라도 우리가 정의역을 이렇게 제한해 버리면 이 둘의 함수가 같다고 할 수 있는 거지. 알겠어요? 만약 정의역이 0 하나였어. 그럼 fx가 x고 gx가 절대값 x였어. 그것도 같다고 할 수 있는 거지. 그쵸? 얘가 x제곱이었어. 막 그래도 같다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식만 보고 그냥 다르다 하지 말고 이 정의역을 보시고 얘를 대입했을 때 이 함수값들이 서로 같은지를 보고 이 함수의 상등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얘네들이 같게 만들어질 수 있는 정의역 x는 몇 개가 있을까요?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어요. 집합이 몇 개가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얘의 부분집합을 얘기하면 돼. 공집합을 제외한. 그러니까 얘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2의 세제곱해서 8개였잖아. 기억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게 같아지는 이 함수가 같아지게 만드는 정의역 x의 개수는, 집합의 개수는 7개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된다고. 써보면 이런 거지. -1이라는 이런 거 하나만으로도 된다고, 얘가. 0 하나만으로도 돼요. 1 하나만으로도 돼요. -0도 돼요. -1도 돼요. 1, 0, 1도 돼요. 그리고 -0, 1도 돼요. 그치? 이렇게 7개의 집합이 만들어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작정 그냥 이거 하나만 써놓고 한 개요 하지 마시고 얘네 이렇게 정의역을 우리 마음대로 막 제한해 가지고도 이 집합의 개수가 여러 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지. 알겠죠? 이거 애들이 많이 틀려.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상등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럼 우리가 이제 함수들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 함수는요, 뭐 수없이 많은 종류가 있겠지만 우리가 그 중에서도 아주 특이한 종류를 지금 보는 거야. 아주 특별한 종류. 이건 정말 있을 수가 거의 없는 아주 특별한 함수들을 보려고 하는 거야. 자, 항등함수가 있고요. 좀 쉬운 거부터 하려고. 항등함수, 그 다음에 상수함수, 그 다음에 1대1 함수, 1대1 대응을 얘기해 봅시다. 사실 중요한 건 마지막 2개예요. 앞에 위에 2개는 뭐 쉬워. 굉장히 쉬워. 항등함수는 이런 세상이 올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복제가 돼가지고 자기랑 똑같이 생긴 사람만 좋아한다는 거야. 선택을 할 때.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1, 2, 3이라는 원소가 있었는데 얘네들이 정말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게 다 1은 1만, 나는 나만 좋아, 2는 2, 3은 3 이렇게만 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바로 뭐야? 항등함수 y는 fx인데 그 fx가 x, 이 fx가 x가 되는 거야. 자기 자신한테만 간다고요. 알겠죠? 이럴 때 이 f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항등함수를 아이덴티티 펑션이라고 해가지고 그놈의 내가 지난 시간에 너희들한테 얘기했나? 얘기 안 했냐?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강대국이었다면 아이라고 쓰겠어 우리? 여기다 항등함수 히읗 쓰고 이렇게 했겠지.
아니, 그랬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 나라가 영어가 공용어다 보니 아이덴티티 펑션도 알아야 되고 그게 그래서 I가 항등함수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우리는 너무 알아야 될 게 많아. 영어 쓰는 놈들이 더 쉽게 접근하겠지, 수학을. 너희한테 얘기 안 했어? 이런 얘기? 그래서 SAS 합동 뭐 이런 것도 우리가 하면 변각변 합동 이렇게 했을 거라고. 변각변. 그럼 딱 알아듣겠지. 아, 두 변과 끼인 각 하나 있으면 변각변 합동이겠구나. 근데 우리는 SAS 보고 아, 이게 사이드, 이게 앵글, 사이드. 그래서 두 변과 끼인 각이구나. 어쨌든요. 성공하세요, 여러분들이. 내 때는 안 됐지만 너희 때에는 니들이 성공해서 변각변 합동 만들어주세요. 어쨌든 항등함수는 그래서 아이덴티티 펑션이라고 해서 I라고 쓰일 때가 있어. 그래서 문제에서 I라고 보이면 이거 항등함수 얘기하는 거구나. I3은 뭐예요? 3. I5는 뭐예요? 5. I3B는 뭐예요? 세빈. 이렇게 된다고요. 우리가 모든 게 숫자만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 IA는 뭐예요? A. IC는 뭐예요? C. 이렇게 된다고요. 다. 자기 자신만 나오는 게 항등함수다. 상수함수는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여자분들이 이제 X집합에 와가지고 야, 우리가 왜 선택만 당해야 돼? 나도 선택해 볼래 하고 다 와 있는데 여기에 우리 넷하고 방탄에 한 명애가 왔어.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BTS를 뭐 그렇게 좋아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보다는 낫겠지. 그러니까 다 여기만 선택하는 거야. 죄다. 우리는 왜 와 있는 거야? 어쨌든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상수함수라고. 하나만 모두 다 몰빵이야, 몰빵. 그래서 상수함수는 fx가 어떻게 쓰여진 거야? fx가 어떤 하나의 값, c라는 고정되는 값으로. 이건 x라는 변하는 값이었지만 c라고 딱 하나로만 가는 거지. 다 싸그리 저렇게 가는 걸 상수함수라고 한다고요. 그래프로 표현해 봤을 때 얘는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이렇게. 여기는 모든 x들이요. 한 놈만 선택하는 거야. 여기 이 c라는 어떤 하나의 값만. 얘도 얘 선택, 얘도 얘 선택, 얘도 얘 선택. 나머지 애들은 다 놀고 있는데. 이렇게 다 선택하는 게 상수함수가 된다는 거지. 알겠죠? 이렇게 상수함수까지 이해를 하셨고, 그럼 이제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을 얘기하면 될 것 같아. 자, 1대1. 느낌이 딱 1대1 뭐냐? 1대1. 다 들어갈 거야. 여기 녹음 다 들어갈 거야. 저 소리까지. 참. 1대1이 뭐야? 1대1. 1대1. 뭐 그냥 하나 이렇게 되잖아. 우리가 뭐 농구에서도 뭐 이렇게 수비할 때 맨투맨 수비해라 막 이런 거 있거든. 1대1로 한 사람당 한 사람 딱딱 이렇게 매칭이 딱딱 되는 거야. 1대1 함수는요, 겹쳐지지 않는 거지. 다 따로 너는 쟤는 얘는 얘. 겹치지 않는 거야. 딱 좋지 않냐? 겹치면 싸워야 되잖아. 야, 너 빠져. 동물들끼리도 맨날 싸우잖아. 막 수컷끼리 막 싸우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1대1 겹치지 않아요. 겹치지 않고 예쁘게 움직이는 거야. 서로 대응이 아주 예쁘게 되고 있는 거지. 예쁘게 대응이 되는데요. X가 있고 여기 Y가 있을 때 여기 A, B, C, D가 있고 여기는 1, 2, 3, 4, 5, 6 이렇게 있다고 해봐. 그러면 여기서 A는 2로, B는 3으로, C는 5로, D는 4로 이렇게 가면 얘네들이 겹치지 않지. 이거 겹치는 거 아니에요? 겹치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겹치지 않고 가면 얘를 1대1 함수라고 한다고. 모두가 행복하진 않아. 왜? 선택 못 받은 애도 있잖아. 그치? 폭탄은 우리가 인정해줘. 선택 못 받은 애는 그냥 인정하는 거야. 어쩔 수 없지. 얘가 똑같이 나왔어야 되는데 사람이 더 많이 나오면 선택 못 받을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걸 1대1 함수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1대1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1대1 함수를 이 x값이 다르다면 그때 함수값도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 이해돼요? 그러니까 x1과 x2가 다르다면 fx1과 fx2도 다르다고요. 이 x집합에는 임의의 x1과 x2를 선택했을 때 얘네들이 서로 다르대. 그럼 얘네들이 선택한 함수값들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게 1대1 함수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자, 그럼 1대1 대응은 뭐냐? 1대1 함수에서 좀 외로운 애 있었잖아. 힘든 애 있었잖아. 선택 못 받은 애. 그죠? 1대1 대응은 완벽한 유토피아. 모두가 다 행복해요. 똑같이 나온 거야.
사람수도 똑같이 나오고 선택도 다 겹치지 않게 나온 거지. 그러면 모두 행복할 거 아니야. 그렇지? 선택받지 못한 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는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fx1과 fx2가 같지 않다라는 거와 더불어서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고 얘기를 해. 아까는 달랐잖아. 한 명이 남아있었잖아. 1이라는 애가 남아있었어. 걔는 치역에 못 들어갔어. 얘는 공역과 치역이 같은 것까지 합해서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거야. 얘를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1번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fx는 x라고 했으니 y는 x라는 이 함수가 바로 항등함수야. y는 x. x는 x로, 1은 1로, 2는 2로, 3은 3으로, 4는 4로, 5는 5로 이렇게 다 대응이 되는 게 항등함수다. 아까 상수함수는 했죠. 이렇게 쭉 가는 거. 이렇게 가는 함수가 상수함수라고요. 하나만 가는 거. 이거는 무슨 함수예요? 이거. 이거는 무슨 함수예요? 얘는요? x는 4. 이건 무슨 함수예요? 네? 이건 무슨 함수예요? x는 4. 무슨 함수? 큰일 났네. 네, 뭐라고요? 네, 함수가 아니다. x는 4는 함수가 아니에요. 왜요? 얘는 양다리도 아니고 세다리도 아니고 무한대 다리죠. 혼자서 다 선택한 거야.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를 다 선택할 거야. 미친 거지. 그쵸? 이 x 한 사람이, 사라는 한 사람이 모든 y들을 선택하고 있어요. 다 찌르고 있어. 안 된다고. 이건 함수가 아니에요. 알겠죠? 이게 함수가 아니야. x는 블라블라 나오는 게 함수가 아닌 거야. 그래서 y는 블라블라. 얘네들은 모든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한 남자를 선택하는 건 괜찮아.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한 여자 선택하는 건 함수 맞아. 근데 한 사람이 여러 명 선택하는 건 안 된다고요. 알겠지? 자, 그 다음 이제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그래프를 너희들이 찾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1대1 함수 안에 1대1 대응이 있어. 우리가 사각형 안에 정사각형이 있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1대1 함수 안에 1대1 대응이 있어요. 그러니까 1대1 함수의 그래프는 대략적으로 계속 그냥 쭉 가기만 하면 되는데 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그래프가 1대1 함수라고 보면 돼. 얘네들은 이렇게 긋거나 이렇게 긋거나 같은 놈들이 없어. 겹치는 애가 없어. 쭉 다 달라. 다 다르게 쭉쭉쭉 선택을 하고 있어. 모든 x들이 다 다른 y들을 선택하고 있어. 겹치지 않아. 1대1 함수 맞아요. 근데 1대1 대응은 아닌 이유는 뭐냐면 이 음수 쪽에 있는 y들은 선택을 못 받고 있어. 그치? 지금 음수 쪽에는 y들이 하나도 없잖아. 모든 x들이 다 지금 양수 쪽 y들만 선택하고 있잖아. 그럼 얘는 1대1 함수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1대1 대응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겹치지도 않고 모든 y들과 모든 x들이 다 만나고 있지.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있지. 이해돼요? 1대1 대응과 1대1 함수의 차이점을 알겠어? 얘도 1대1 함수라고 할 수 있어.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안에 들어가 있어. 근데 1대1 대응이면 1대1 대응은 아니면서 1대1 함수인 걸 찾으라고 하면 이런 거 찾으면 된다고. 이렇게 겹치지 않지만 이 밑에는 없는, 그냥 쭉 이렇게 가는. 맞아요. 항등함수도 1대1 대응함수죠. y는 x니까. 걔는 1대1 함수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죠? 정신 차리시고. 일어서서 나가라고 할 수도 없어요, 저는. 정신 차려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함수의 종류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함수냐 아니냐를 구분하려면 그래프에서 우리가 방금 전처럼 x는 4 이런 거 안 됐잖아. 그러니까 이런 원도 함수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서 아까 x는 4처럼 이렇게 그었을 때 두 점 만나면 아닌 거야. 왜? 같은 x가 두 개의 y를 선택하고 있으니까. 그쵸? 얘가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하면 같은 x가 두 개의 y를 선택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내렸을 때 두 개 이상 만나면 함수가 아닌 거야. 이렇게 만나는 건 전혀 상관없고요. 이렇게 되는 건 뭐 이렇게 두 번 만나도 되잖아. x 둘이 같은 y 선택해도 돼. x 둘이 같은 y 선택해도 된다고. 이렇게 내렸을 때 두 개 이상 만나면 안 되는 거지.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으니 함수에 대한 얘기는 기본적인 함수에 대한 얘기는 했고 이 뒤에 나오는 건 이제 합성함수, 역함수는 내일 할 거예요. 합성함수, 역함수 얘기는
일단 기본적인 함수에 대한 얘기만 했어요. 오늘은 자, 문제를 한번 봅시다. 오, 자 봅시다. 숫자 막 집어넣고 막 열심히 푸시면 되고요. 별로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문제 없네요. 자, 여기 유형 4번 한번 보시면요. 유형 4번은 우리가 적당한 수를 대입하여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이 수학에서 제일 짜증나는 게 이런 거 아니니? 명확하지 않고 이 적당한이라는 말 자체가 그쵸? 굉장히 싫죠.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냥 뭔가 식으로 추르륵 푸는 게 아니라 방정식처럼 푸는 게 아니라 적당한 수를 대입.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1이 2라고 했으니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서 F1 더하기 1이 F1 곱하기 1이 되고 아이고 곱하기 1이 되고 그럼 얘가 F2는 2 곱하기 2니까 4 이렇게 F2를 구할 수 있다는 소리지. 그쵸? 그럼 또 2와 2를 집어넣어서 F4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고 그렇게 가서 F7을 구하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렇게 적당한 수를 잘 대입해서 풀어보세요. 그러면 돼. 안 되는 게 어딨어. 잘 할 수 있겠지. 자, 여기서도요. 이렇게 나왔을 때 소수일 때만 자기 자신이 나온대. 소수일 때만. 그리고 곱해진 꼴은 소수가 아닌 이상 얘네들은 그냥 뭐 소수 필요 없이 그냥 곱해진 꼴은 따로따로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251을 마치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2, 5, 2. 그럼 얘를 F2 더하기 F1, 1, 2, 6.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야. 그쵸? 곱셈을 덧셈으로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렇다면 매번 하나 할 때마다 쓸 거야? 나 같으면 이거 그냥 소인수분해해서 쓸 것 같아. 소인수분해해서. 곱셈으로 만들어진 걸 덧셈으로. 얘가 그렇게 된대. 얘가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함수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까라면 까는 거지. 우리는 뭐. 그냥 얘가 만들어 놓은 대로 우리가 가는 거야. 이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그러니까. 만족시킨대.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요. 보시면 얘도 적당한 수 0이나 마이너스 1이나 이런 거 잘 대입해서 해보시고요. 서로 같은 함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둘이 같게 만들어지면 돼요. 같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뭔지 잘 찾아보시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야. 이거. 집합 X를 모두 구하시오. 잘못 생각하면 얘네들이 같다고 해서 그냥 집합 하나만 쓰는 애들이 있어. 처음 하는 애들의 실수야. 이거 모든 집합 X를 다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공집합인 X를 다 쓰면 돼. 아까 내가 한번 써준 거 있었지? 그런 방식처럼 쓰면 돼요. 부분 집합을 쓰면 된다는 거야. 1대1 대응 있고요. 여기 그래프를 통해서 1대1 대응과 1대1 함수가 어떤 게 내가 아까 그려준 1대1 함수가 눈이 다시 오네. 아이고. 눈 내리면 집에 가지 말고 그냥 계속 공부해. 여기서. 뭘 가려고 그래. 그냥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257번. X와 Y의 범위를 가르쳐 주고 1차식의 fx가 있어요. 근데 얘가 1대1 대응이 된대. 이거는 사각형 문제라고 내가 얘기하는데 3과 마이너스 3이라는 어떤 범위가 정해져 있고 y가 1부터 13이라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사각형을 만들어. 이렇게 사각형 만들어서 여기가 x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구나. y의 범위는 지금 1부터 13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얘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x와 모든 y가 대응을 해야 된다고. 그죠? 대응을 해야 돼. 그럼 얘를 직선이니까 이런 직선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1대1 함수는 되는 거예요. 모든 x들이 y하고 연결이 됐어. 대응이 됐어. 근데 이 나머지 애들은 지금 선택을 못 받았잖아. 그치? 이건 1대1 함수는 됐어. 근데 우리 1대1 대응을 만들어야 돼.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 말고 대각선으로 연결해야 된다라는 소리야. 이게 대각선으로. 그래서 이 식을 구하시면 돼요. 이 식을. 알겠죠? 원래는 이 두 개가 나올 수 있잖아. 대각선이라는 건 이 두 개가 나오는 건데 얘가 지금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만 하는 거야. 그런 말 없으면 두 개 다 구해야 돼. 알겠죠? 어떤 걸 해야 될지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 이 이야기.
자, 어떤 함수가 절대값이 있는데 얘가 1대1 대응이 돼야 된대. 그럼 절대값이 있을 때는 우리가 얘를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되겠죠? x가 3보다 작을 때와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항상 우리가 절대값 나오면 이렇게 나눠서 풀잖아. 나눠서 풀면 얘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3a 플러스 2x 마이너스 1 해서 얘가 x끼리 묶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x 플러스 3a 마이너스 1이 되고요. 3보다 크거나 같으면 플러스로 나올 거니까 ax 마이너스 3a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 되고 얘를 풀면 얘는 a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이 된다고요. 그럼 왜 지금 풀어서 어쩌려고 하느냐? 우리가 3보다 작을 때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함수가 다른 거야. 지금 얘는 좀 다르잖아. 완전히 다르거든요. 함수가 다르면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이 그래프가 이 3이라는 지점을 경계로 해서 하나의 그래프가 막 어차피 직선이에요. 하나가 막 이렇게 가는데 하나의 그래프가 막 이렇게 가. 그럼 얘는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가면. 왜 안 되는 거야? x가 이놈도 y 여기를 선택하고 여기는 x도 이 y 이놈을 선택하면 1대1 대응이 안 되잖아. 그쵸? 1대1 대응은 x 하나가 y 하나랑만 대응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 얘네들은 하나가 이렇게 가면 나머지 하나도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야. 1대1 대응을 얘기할 때 내가 순 증가와 순 감소를 얘기하거든요. 원래 이거는 정확하게는 맞는 표현은 아니야. 근데 너희들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쓰고 있어. 1대1 대응이 되려면 순 증가나 순 감소를 해야 된다고 해. 그래프 자체가. 그러니까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여야 되거나 계속 감소하는 그래프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한쪽이 이렇게 증가했으면 얘도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로 가야 돼. 얘가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로 가면 안 된다고. 알겠어요? 그럼 얘가 만약에 이렇게 3을 기준으로 이렇게 감소하고 있었어. 그럼 이쪽도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가 돼야 된다고. 감소, 감소 이렇게. 그 말은 결국에는 뭐냐? 얘의 기울기의 곱이 양수여야 된다는 소리야. 둘의 기울기. 둘 다 음이거나 둘 다 양양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울기의 곱이 양수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2랑 a 플러스 2의 곱이 양수다. 이걸 풀으라는 소리야. 이 문제가. 알겠습니까? 둘 다 양수이거나 둘 다 음수여야 된다고. 물론 순 증가가 아니고도 될 수 있는 1대1 대응이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너희들은 지금 그것까지는 볼 필요 없어. 그냥 우리가 순 증가 쭉 올라가거나 쭉 내려갈 때만 이게 쭉 올라가거나 쭉 내려갈 때만 1대1 대응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일단은 나중에 좀 더 심화 과정에 배울 때는 또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나 아까 수학 상할 때도 나 혼자 계속 끝까지 얘기하다가 끝났거든?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힘든데. 나머지는 됐고요. 함수의 개수 마지막 얘기하고, 저의 말은, 저는 이제 퇴장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자, 어쨌든. 그래서 함수의 개수만 얘기하고, 우리 오늘,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거든요. 269번. 269번. 우리 몇 번부터 숙제였냐? 되게 조금이네, 숙제 오늘. 아니, 이건 아니고, 숙제 되게 조금이네. 이러면 안 되긴 하는데요. 오늘은 그냥 거기까지만 할게요. 269번까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따라오셔서, 잘해주셔서. 자, 함수의 개수 얘기만 하고, 저는 그만 얘기할게요. 자, 함수의 개수는요, 사실 너희들이 경우의 수를 배우고 나면 더 잘 할 수 있는데, 여기에 1, 2, 3이 있고요. 여기 1, 2, 3, 4가 있다고 쳐요. 이렇게 여기 x가 있고 y가 있어. 이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해봐. 그냥 함수의 개수예요. 그러면 이 1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개가 있지? 지금 얘가? 4개 있지. 2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4개가 있어요. 3이 선택할 수 있는 것도 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다 곱한 것이 우리 함수의 개수란 말이야. 알겠지? 근데 내가 여기서 바꿔서 여기서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물어볼 수가 있다고. 1대1 함수는요,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4개가 맞는데 얘가 누군가를 선택했잖아? 그럼 얘는 얘를 선택을 못하니까 나머지를 선택하니까 3가지가 된다고. 그쵸? 그럼 얘가 또 얘를 선택했어. 얘는 나머지만 선택해야 되니까 2가지가 된다고.
이해가 됩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 여기서는 1대1 대응의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럼 못 구하는 거지. 왜? 자체가 다르잖아.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지 1대1 대응이 될 거 아니야? 얘가 없으면 우리가 여기다 1대1 대응의 개수 구하시오. 그럼 3, 2, 1 이렇게 쓰면 되겠지. 3개, 2개, 1개. 이해되죠? 그럼 여기서 이것까지 있을 때 상수함수의 개수 구하시오. 그럼 몇 개라고 하면 돼? 상수함수의 개수. 4개라고 하면 되는 거지. 다 1로 갈 때, 다 2로 갈 때, 다 3으로 갈 때, 다 4로 갈 때. 이해돼요? 함수의 개수가 되게 어려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어렵거든. 여기 풀면 반드시 내일 질문이 있을 거야. 여기 이 유형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꼼꼼하게 잘 풀어보시고 수고하셨습니다.